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토지표시사항 쪽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지목부터 문제 들어가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페이지 21페이지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문제집은. 자, 지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번 정리한 다음에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번 같은 경우는 우리 요약집 보시게 되면 페이지가 이제 14페이지에 요약집에 14페이지에 지번이 나와 있으니까 지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같이 맞춰가면서 풀도록 할게요. 흔히 이제 지번 보시게 되면 지번이란 것은 부여기에 누가 부여하느냐? 지번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적소관청에 부여하되 방법은 복수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지번 부여하는 것이 지번이나 방해가 될 것이며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지번을 표기할 당시에는 크게 둘로 세분을 해요. 원칙은 10번 지번도 있고 그 다음에 10의 1번 지번도 있으며 산 10번 지번도 있고 산 10의 1번 지번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10번, 30번 나오는 지번을 다른 말로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게 10의 1번, 30의 1번은 지번이 본번과 부번으로 만나서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럼 본번과 부번 구성할 경우에는 지번은 짝대기 표시로서 연결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되어 있으니까 표시는 짝대기, 읽을 때 의를 읽는다까지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이 지번 앞에 산자가 붙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산자가 붙는 경우는 언제 산자가 부여하느냐?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동살 발생했을 경우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약 15페이지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신규 등록과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지번 부여할 때는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존재합니다.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3개인데 첫 번째가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본번만 부여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본번만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번은 결과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분할하는 경우인데 분할하는 경우는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서 분할할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할 사항이 요걸 외우시라고 배웠습니다.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이 말은 여기만 나오니까 분할은 요게 중요한 말입니다. 분할할 때 스쳐갈 말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서 분할시의 경우는 10을 둘로 분할하게 되면 10과 10의 1, 또 분할하더라 10의 2, 10의 3, 10의 4에서 부번을 바꿔주는 방식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이 돼 예외 규정은 분할하는 토지상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이 건축물인 땅에 대해서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이 토지에다가 분할되기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야 한다. 이건 의무 규정이니까 잘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합병하는 경우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합병 시의 경우는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쓰겠다가 원칙이에요. 선순위의 개념은 합병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합병 토지 안에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 하회한다 해서 예외가 만들어지되 주거와 사무실은 두 번 나옵니다. 분할할 때 한 번 나오고 합병할 때 한 번 나오는데 분할 시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 규정으로서. 근데 합병 시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20원 부여를 신청을 했을 때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인데,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원칙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본번 다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 없는 본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제외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지번이 있을 때 이 지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거 제외되는 것이며 경계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도록 두 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예외 규정이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당시에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예외 규정이죠. 이때는 블록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예외 규정이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 부여할 수도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논점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여기도 지워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공사 완료 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더라. 미리 부여할 당시에는 뭘 따라 부여합니까? 두 번 출제하기를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고 또 중요한 것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번 같은 경우는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다 암기할 부분이 많으니까 암기 한번 딱 해놓고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토지동사를 배울 당시에도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을 배울 때 많이 써먹으니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혜택이 커집니다. 먼저 기출문제 풀어본 다음에 예상문제 풀어볼게요. 29의 기출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네요. 원칙은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10번 또는 10의 1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되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으니까 산 10번 또는 산 10의 1번 이런 식으로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1번 지번은 옳은 말이죠. 2번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았네요. 지번의 경우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거 지번이나 방향이니까 2번 지번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를 연결한다. 표시는 짝대기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읽을 때는 의로 읽게 되어 있으니까 표시는 짝대기로 합니다. 그래서 3번 지번도 옳은 말이고 4번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 군 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4번 지번이 틀렸습니다. 지번의 부여는 누가 부여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하되 어떻게 부여합니까? 부여하는 기준은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그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 리 단위로 차례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됐고요. 5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분할의 경우는 시험 출제할 때 원칙을 잘 내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그래서 요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특이한 점이 되어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출제를 굉장히 잘하니까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예상 문제 넘어가게 되면 1번입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표시는 요걸로 표시하는 것이고 의는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예요. 읽을 때 읽는다가 되는 것이니까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로 읽는 것이니까 이 한글 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두 번째,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렸죠.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틀렸고, 세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분할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는 분할되기 전 지번 그대로 주어라.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더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3번이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4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질문 잘못됐죠. 틀렸습니다. 등록 전환은 원칙이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냐? 등록 전환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 주는 것이 원칙이며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요건 예외 규정인 거지 원칙이 아닙니다. 그 원칙은 어떻게 부여할 것?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예외 규정인 거지 원칙이 아니어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틀렸네요. 결번이 생기더라. 작성하는 장부가 결번대장인 거지 지번대장이 아니어서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옳은 말은 3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뭐가 붙을까요? 그렇죠. 산자가 붙습니다.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틀렸고, 두 번째, 지번은 시도지사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번 부여는 지적소관청에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죠.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최종순위가 아닙니다. 그럼 5, 6, 7 중 최선순위는 5번이에요. 최종은 7번이 되겠죠. 최종이 아니라 최선순위 지번이 되니까 3번 지번도 잘못된 말이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고 공사 준공 전일 경우는 뭘 따라 부여하느냐?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요거네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번을 미리 부여합니다. 뭘 따라 부여합니까? 사업 계획도 해서 4번이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정답이고.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의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적어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집어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답이 똑 떨어지되 집어를 암기 못하게 되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집어는 토지이동 사유별로 꼭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해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암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집어니 공부가 돼 있으면은 뒤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미리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편합니다. 근데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공부량이 좀 늘어나요. 나중에 해야지 밀어놨다가는 산더미처럼 쌓여버리니까 미루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당시에 방학 숙제 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방학 때 신나게 놀다가 개학하기 바로 전에 그냥 산더미처럼 밀린 거 한꺼번에 하려니까 죽겠지 않나요? 공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조금 해놓고 넘어가기 편한데 나중에 하려고 밀어놨다가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서 이거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미리 조금씩 하고 넘어가시되 집어는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집원의 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의 경우에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일로 와야겠네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같은 경우는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만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3개가 있더라. 하나가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 두 번째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 그럼 지금 요게 지금 뭐가 나와 있을까요? 요거네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이 불합리할 당시에는 이때는 예외 규정이 되어서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1번 정확하게 옳은 말이고 2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결번이 생겼습니다. 작성하는 장부 결번대장에다가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실 것 2번 지번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지번의 변경이 필요하더라. 이때는 지번 변경 사유 신청서에다가 변경하는 이유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 승인 여부를 통지받은 다음에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 승인 받느냐? 변경 시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번을 변경하게 돼 있으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4번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 맞았네요. 요거죠. 공사 준공 전일 경우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더라 해서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여기까지 맞았네요. 나머지 필지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아, 이게 잘못됐습니다. 최종 본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5번 지문이 틀렸어요. 이 분할의 경우는 시험에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분할은 뭐가 잘 나오느냐? 원칙이 잘 나와요. 그래서 분할 그럼 빨리 스쳐가는 말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스쳐가시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가 있으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 세 개를 찾으라는 것이 문제인데 기업번의 경우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와 있으니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행정구역 개편도 해당이 되겠죠. 2번 해당될 것이며 니은번도. 디귿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 지번을 부여할 때도 축척 변경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해당 사항 없죠. 등록 전환 분할 해당이 없으니까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의 경우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을 합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4번가량 출제한 것 같아요. 역대적으로 요거만. 그래서 준용하는 규정 세 가지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준용 규정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지번을 변경할 때,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 요 세 가지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해서 암기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등 공사 완료 후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 부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것이네요. 이제 지번 도시개발사업. 원칙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번은 다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안과 밖에 걸쳐있는 지번 사용할 수 없고 사업 시행지역 경기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지번이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이때는 블럭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거나 최종 번만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를 알고 있느냐가 지번의 마지막 문제인데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럼 1번 지문은 맞았네요. 1번 지문 맞는 말이고 2번 지문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사업 시행지역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존재할 경우는 이 지번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거 얘기하네요.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다 해서 2번 지문 옳은 말이고 세 번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네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럭식도 가능하고 또 하나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본번만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요거죠. 요게 이제 3번 지문 출제한 것이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럭 단위로 한 해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블럭식이니까 4번 지문. 블럭 단위로 한 해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블럭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해서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5번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경기에 걸친 지번은 부번은 사용할 수 없으나 본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경기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이건 부번이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5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제외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 안과 밖에 같은 번호 사용할 수 없고 경기에 걸친 지번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본번이건 부번이건 경기에 있는 지번을 사용해서 제외되므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번의 경우는 암기만 좀 하고 넘어가시면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지번은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므로 우리 요약집 보시면서 내용 잘 파악하시면 지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충분히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제 거의 뭐 매회에 나오는 이제 지목 쪽으로 공부가 넘어갑니다. 지목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집 페이지 27페이지에 문제집 실려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따로 뭐
미리 요약집 정리할 것이 아니라 문제 풀면서 하나씩 문제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대표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광천지로 정하나요? 광천지에서 제외되죠.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광천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1번 지문은 잘못된 말이고 2번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죠?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로 한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가 아니라 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4번 지문이 하자 없이 옳은 말입니다. 공장용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물은 전부 다 공장용지에 편입돼 버리니까 4번이 하자 없이 옳은 말이고요. 공장용지 안에 의료시설, 공장용지 안에 직원들 식당 전부 다 지목은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4번이 정답으로서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등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체육용지가 아니라 답이 나왔네요. 공원 또는 녹지는 지목이 공원이니까 체육용지가 아니어서 틀린 말이 될 것이며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지목은 한 두세 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다 잡아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반드시 지목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꼭 출제를 합니다.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많이 나올 때 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지목은 꼭 정리를 잘해서 넘어가시되 예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적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뭘로 가느냐? 학교용지 안에 사적지는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사적지가 존재하더라 공원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산업지역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공된 토지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틀렸죠? 산업용지란 말이 아니라 공장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산업용지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3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 여기까지는 유지예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 되겠지만 연, 완골 등이 재배되는, 연, 완골을 재배하게 되는 요거는 지목이 답이 되는 거지 유지가 아닙니다. 유지는 자생하는 곳이 돼야 돼요. 자생할 때 유지이고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완골 등을 재배할 때 이때는 지목이 답이 돼버리지 유지가 아니니까 3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4번 산림이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가 아니라 이거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임야로 갑니다. 우리 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 산림의 림, 원야의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진 것이지 이건 임야의 종류인 거지 잡종지가 아닙니다. 임야는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강의했었느냐? 과거에 임야는 수림지의 지, 중림지의 지, 암석지의 지, 자갈 땅의 땅, 모래 땅의 땅, 습지의 지, 황무지의 지에서
지지지 땅땅 지지. 뭐라고요? 외쳐보셔야지. 지지지 땅땅 지지가 임야의 종류니까 잡종류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5번 석유, 소고기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 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용지를 한다. 하자없이 옳은 말이 5번입니다.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해서 설치된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전부 다 주유소용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정확하게 옳은 말이 될 것이며 나머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몇 번의 답이 될까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를 지외시키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죽순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후로 한다. 1번이면 하자없이 옳은 말입니다. 과수를 지외시키고 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재배하는 토지가 바로 지목이 전이니까 1번 질문 옳은 말이고 두 번째,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잘못됐죠? 체육용지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건물에 세 들어가 있잖아요. 태권도장 같은 경우와 그럼 다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요 지목이 뭐가 될까? 요거는 하천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산림 안에 야영장 일반 산속에 있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주된 토지 편입돼 버립니다. 산속에 있는 경우는 임야가 돼 버려요. 요거 없다. 야영장만 남아있더라. 그럼 요거는 유원지가 되겠지만 산속에 있는 경우는 임야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채용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2번 지문이 잘못된 말입니다. 세 번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축사법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초지도 지목은 목장용지이며 가축을 사육한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가 됩니다.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 목장용지로 가되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만큼만은 뭐를 분류하더라? 대로 분류한다 해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4번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은 임야로 한다. 치지지, 땅땅, 지지는 임야로 한다 해서 4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5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맞았죠? 물을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할 대시목은 답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며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전부 다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맞았나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까지 지목은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시체는 유골이 매진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보관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3번 지문 맞았나요? 틀렸습니다. 왜? 여기 잘못했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재 지목은 요거는 지목이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지 묘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대로 분류한 토지 지목이 몇 개 있다고 배웠나요? 3가지. 과수원 내 주거용 토지,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토지, 묘지 안에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까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3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목이 묘지가 되겠지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묘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게 틀린 말로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종의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착오,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 용지를 한다. 일정한 궤도, 요 말이 포인트예요. 궤도가 있더라. 이건 지목이 철도 용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육상의 인공으로 수산생물을 번식 양식을 위해서 설치된 부지가 양어장이니까 5번 지문도 옳은 말이며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를 한다. 1번 지문 맞았네요. 교회, 사찰, 향교 등은 지목이 종교용지니까 1번 지문은 옳은 말이고 2번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2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고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고요. 세 번째,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1필 1목의 원칙 맞았고 네 번째,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 맞았고요. 세 번째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런 원칙을 지목의 영속성의 원칙에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령에서 이게 바로 지목 설정 원칙이에요.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에서 이 방법을 볼 때 지목을 결정하는 것이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광천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지목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아요. 눈에 많이 익으니까 문제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1번 천일조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아이고 틀렸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이 공장 용지인 거지 염전이 아니어서 1번 지문은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된 경우 지목은 대로 분류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2번은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맞았네요.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용자가 붙어 있을 때 주차장이 되는 것이며 전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시키니까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를 한다. 석유를 파는 장소가 어디가 될까? 석유 파는 데가 주유소용지. 그럼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더라.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제방이라 한다 해서 5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를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대인 거지 목장용지가 아니어서 1번 질문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 석유 제품, 액화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이다. 공장용지가 아니라 주유소 용지로 분류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2번 지문도 틀렸고, 세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물을 직접 이용해서 벼를 재배하더라. 그럼 전이 아니라 답이 돼야 되니까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4번,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를 한다. 4번 지문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가 바로 창고용지니까 4번 지문은 하자 없이 옳은 말로 정답이 될 것이며, 5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자, 인공적인 수로란 말이 나왔습니다. 수로의 경우는 이거는 제방이 아니라 국어가 돼야 돼요. 국어의 설명인 거지 제방 설명이 아니어서 잘못된 말이고,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의 지목은 국어로 한다.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전부 다 지목은 국어로 한다 해서 1번 질문은 옳은 말이고요. 두 번째, 육상이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으로 한다. 육상에 설치된 부지가 바로 양어장이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틀렸죠. 공원 또는 녹지일 때 지목은 유원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이 잘못된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맞았네요. 사적지가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경우는 사적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5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전부 다 지목은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 질문도 옳은 말이며, 틀린 것은 3번은 공원의 설명인 거지 유원지 설명이 아니어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맞았네요.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전부 다 지목은 잡종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은 옳은 말이고 두 번째,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궤도란 말이 나왔죠? 그럼 이에 접속된 차고, 발전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아이고,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궤도란 말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라 그렇죠. 철도 용지에 설명이 되니까 2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고 세 번째,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를 한다.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전부 다 지목은 유원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4번,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맞았습니다.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들은 지목은 전부 다 뭐로 분류하느냐? 주차장으로 정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왜 우리 다녀보실 때 이렇게 웨딩홀이 있다 가정을 했고 백화점 같은 큰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길 건너 주차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고객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지목이 주차장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떨어져 있죠. 그럼 떨어져 있을 때는 별도의 지목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어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부지 인근이 붙어 있는 경우는 지목을 뭘로 분류하느냐? 주차장으로 정한다 해서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있더라. 지목은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산림 및 원효를 이루고 있는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잡종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임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지목이 공원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이 하저없이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틀렸죠. 자동차 관련 시설은 뭘로 분류하느냐? 잡종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이 아니어서 3번 질문도 틀렸고 4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인공적인 수로의 경우는 유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그렇죠. 국어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지가 아니어서 4번 질문도 틀렸고 5번 지하에서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부지는 뭐가 될까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그렇죠. 광천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2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의 경우는 이제 지목의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뒤에 또 있나요, 지목이? 마지막이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요 지목의 부호의 연결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지목은 원칙이 머리 글자 원칙이 됩니다. 다 두 문자를 따는 것이 원칙이에요. 도면에는. 그럼 철동지의 경우는 철을 딴다거나 또는 잡종지 같은 경우는 잡을 따서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따는 게 원칙이 됩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 차문자를 따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차문자를 따는 경우는 네 개가 존재한다 해서 하천 같은 경우는 천을 따야 되고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못 따고 원을 딸 것이며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공을 못 딸 것이고 장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를 못 따고 차를 땁니다. 이 네 가지가 차문자예요. 이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머리 글자가 됩니다. 이 쉬운 문제가 또한 너댓 번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의 경우 철도용지는 철을 따라. 철도용지는 철 따는 것 맞았죠.
공장용지는 공을 따라,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을 따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주유소용지는 유를 따라, 이 내기 안에 주유소용지 없죠? 주유소용지는 유가 아니라 주를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장을 따라, 목장용지도 이 안에 없네요. 목장은 장을 딸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호로스럽지만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딸 것이고, 그 다음에 양어장은 어가 아니라 양을 따야 되니까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옳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비스 문제인데 너무 또 얕봤다가는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하천은 천, 유원지의 경우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에서 네 가지는 차문자이다. 기억하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시간의 강의예요.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은 지번 쪽, 지목 쪽 문제를 풀어보고 지번 이론까지 정리를 했는데 지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기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목은 법에 나온 우리 요약집에 나온 내용을 잘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눈에 보기 시작하고 항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단입니다. 단 이런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쪽을 잘 내고 들어오니까 단서 조항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